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률을 책임질 주요소 2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 채널 꼼짝마 박 PD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팀과 도팀 또 나뉘어서 승률 대결 치열하게 펼쳐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문자 아직도 받고 있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각 팀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도팀과 박팀의 얼굴 마담이시죠. 저희 전문위원님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을 제가 힘차게 불렀는데 아주 힘없는 콩나물처럼 인사를 해주셔서. 화요일이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아, 두 분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멀어, 거기가. 네, 이게 거리가 좀 있고요. 박 PD의 체격이 얼굴도 크고 좋네요. 네. 이렇게 덕담이 오고 가는 박팀까지. 네. 오늘따라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요. 제 의상이 너무 수수한데 너무 매력적이다. 아, 네? 원래 이게 매력적인 분들이 수수한 의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얘기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든지 칭찬 죽지 마시고요, 피디님. 네, 박팀과 도팀으로 나뉘어서 승률 대결 펼쳐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오늘 대결을 펼칠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곧 나올 겁니다. 네, 오늘 수익률 대결을 펼칠 두 종목, 도팀의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박팀의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나와서 약간 지금 화면도 잠깐 뇌가 정지됐어요. 네, 저 열심히 홀드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현대글로비스, 도화엔지니어링 빠방한 종목들이 오늘 붙었는데 그래도 둘 다 좋긴 좋지만 가벼운 종목, 실적 좋은 종목이 위로 빵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수익률 체포하러 왔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뭘요? 뭘 발사해 드릴까요? 마지막 포인트. 제가 주식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숫자가 나오는 거는 언제든 보상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올해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가는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은 올해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어진다라는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아마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까지 들어봤는데 저희도 질 수 없죠. 현대글로비스 박원재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기승전을 통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산업을 계속 여기에 붙입니다. 수소 산업을 붙였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붙였고 본업, 물류와 해상 운송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좋아지는 그림을 본다면 지금 6개월 동안 또 충분히 가격 조정도 받은 상태, 부담 없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지금 치열하게 문자 투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투표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했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시키고 전문가의 추천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박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이 마이너스 5.93%,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대, 모비스가 현재 0.17%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복구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복구 수익률을 보면 1% 정도 지금 복구가 됐고요. 44만 8천 원 정도 복구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팀도 그럼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좋은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에 미도달된 종목들이 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홀딩스 1%, 호텔신라 1.07%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구 금액 볼까요? 네, 도팀은 오늘 더욱더 간절합니다. 총 수익률이 0.2%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투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투표 진행 중인데 도팀이 오늘도 이겨야 돼요, 피디님. 뭔가 포트폴리오 보니까 양보해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화력 보니까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이깁니다. 빨리 투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투표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바로 나왔다고 하니까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승리한 종목은요. 네, 도팀의 현대글로비스 이겼습니다. 도팀이 요즘 승률이 좋은데 좋은 종목이니만큼 포트에 좀 잘 편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지는 것 같은데 포트가 왠지 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분들 시간 늦었으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도화 엔지니어링 투자 전략 노란톡 서울경제 주유소 공식 채널에서 오픈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서울경제 공식 채널 빨리 들어오세요. 네, 노란톡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어서 승자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현대글로비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승자의 강의를 만나보러 바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승자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도 참 좋은 종목이에요. 결국 투자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가능성을 체크하면서 끊임없이 탐색을 하는 과정이 투자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건 숫자이죠. 숫자가 나오는 거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투자 과정을 계속 점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삼성의 상속세 이슈도 나오고 뭐 주기적으로 근데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주기성이 있어서 비슷하게 그 이슈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슈가 이제 지배 구조라는 이슈를 우리는 항상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이슈하고 맞물려서 현대차그룹이 이제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올해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순환 출자를 해결을 할지 많이 전문가들이나 살펴보고 있을 텐데 이러한 그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측이라는 것을 하죠. 이러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아마 지배구조를 해결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라는 게 이제 순간순간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서 오늘은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와 맞물려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산업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초기에 자본이 없었죠. 자본이 없다 보니까 차관을 들여옵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없는 자본에 이제 그 해외 자본을 들여와서 이걸로 산업 육성 자금으로 쓰다 보니까 항상 자본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그래서 재벌들이 어떤 사업에서 돈을 벌면은 또 다른 사업을 진출할 때에는 모 기업의 자본을 갖고 이제 출자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라의 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갖게 됩니다. A라는 기업이 현대건설이 돈을 벌어요. 현대건설이 돈을 벌고 이 현대건설이 번 돈을 가지고 현대조선소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상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기의 산업화 과정 때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파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자본시장이 정착이 되고 주주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주주가 생기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본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자본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얘기해서 주주가 권한과 책임 중에서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순환 출자를 했는데 어떤 법인에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너 기업이 잘못됐네 하고 딱 쳐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지주사로 전환을 하라는 것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80년도 말에. 그래서 이제 각 그룹사들이 지주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주사가 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 관리하는 그 순수 지배 회사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사업도 유지하는 관리회사, 지배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지주회사 이렇게 두 개로 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순수 지배 회사보다는 사업형 지주회사가 조금 더 각광을 받죠. 요새 새로운 신산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SK 같은 경우나 뭐 한화나 뭐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M&A를 하고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지주회사가 이제 그동안에는 지분만 관리하다가 사업회사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글로비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국내 재벌 형태의 기업 집단 중에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지 못한 그룹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중심이 되는 거는 사주 일가의 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죠. 그래서 이 논점은 세 가지입니다. 순환 출자 구조를 현대차 그룹은 끊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주사를 설립해서 자회사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몽구 회장의 시대에서 정의선 회장 체제로 넘어가는데
이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냥 늦출 수가 없는 게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주사 전환을 하면은 주식 출자를 할 수가 있어요. 주식 출자를 통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이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 올해 내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이 29.5%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대주주 오너 일가가 소유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을 관계회사가 밀어주면 안 돼요. 30% 이상. 근데 이게 이제 20%로 낮춰지게 됩니다. 낮춰지게 돼요. 그러면 10%를 더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현대차그룹 순환 출자 구조상에 굉장히 핵심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일은 종합 물류업을 하고 유통 판매업을 하고 또 해운업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는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만 이제 해외에 운송하는 이런 걸 했다가 얘기한 대로 이제 오너의 지분이 많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에 자꾸 신사업을 밀어주는 구조로 가게 되죠. 자꾸 밀어주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자꾸 사업 구조가 커지게 됩니다. 잠깐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재무제표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재무추이를 보면은 현대글로비스의 2006년도의 매출액은 아주 미약했어요. 이때는 1조 8천억이었는데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어주기의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6조, 올해 같은 경우 18조.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익단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현대글로비스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이런 중요한 지배구조의 핵심 키로 작동을 할 텐데 어떤 변화의 핵심의 키가 될지를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현대차그룹이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많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 계열사별로 이제 나눠 가질 텐데 아마 글로비스가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가져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전용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리스 사업이 있고요. 수소 운반 사업도 이제 진출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아까 대표 추이에서 보여드렸듯이 계속 모양을 좋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재무 추이를 보면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이제 18조에 영업이익이 8,400억 수준으로 하니까 퍼밸류로 해서 이제 12배 수준입니다. 지금 시장의 표가 14배 수준인데 지금 해운업도 하고 벌커선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성장 요인이 많은데 12배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싼 게 제일 문제입니다. 비싼 게 제일 문제고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들어가서 기다리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대글로비스는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기다리는 정도는 우리가 방향성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국내 발전용 수요가 이제 10년 동안 한 23%씩 꾸준히 성장한다고 예측이 돼 있습니다. 2030년경에는 국내에서만 연간 한 200만 톤의 발전용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 이게 향후 10년 동안 이제 연간 수송용 수소 사용량이 이건 뭐 한 48%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수소 에너지 촉진을 위해서 20년에 발족한 게 있죠. 수소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는데 그중에 일원이 돼 있고요. 같이 구성해 있는 기업이 CJ 대한통운이나 쿠팡 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활용해서 이제 택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라는 연료는 화물 운송차에 유리합니다. 승용차는 전기차, 화물차는 수소차.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갈 텐데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수소 공급망 관리 플랫폼을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수소 운반선, 해상 운송을 하니까 수소 운반선을 할 거고, 육상으로는 수소 전용 튜브 트레일러를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소 밸류체인단에서 이 물류가 대단한 부가가치를 갖고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다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에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KST 모빌리티와 같이 해서 전기 택시가 배터리를 전기차로 가니까 이제 배터리를 사용할 텐데 요거를 리스를 하고 반납을 받는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전기차에서 수명이 다 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ESS나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리스와 재활용 이런 사업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지금 전기차를 통해서 친환경차 배터리 누적 판매가 20년까지 6.9기가와트인데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0년에는 154기가와트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 그룹 내에 리사이클링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러한 거를 지금부터 이제 글로비스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업, PCTC 사업인데 이제 승용차와 트럭을 이제 해상 운송을 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차를 해상 물류를 통해서 이제 세계 각지로 수출을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 사업 자체에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직 미결돼 있는데 중고차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고요. 만약에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다면은 대단한 프리미엄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이 중고차 거래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가면 현대차그룹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신차도 나오고 중고차도 활성화되면 이제 시너지 받을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시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19년에 사실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현대차그룹에서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중고차 협의가 대체적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여론의 반발이 좀 심해졌죠. 그리고 아직에 해서 완전하게 적합 업종 지정 만료된 거를 확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보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아마 현대차가 다시 한번 이쪽 진출을 통해서 시너지를 보다 더 늘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완성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데 지금 현대차의 순환 출자 구조는 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비스와 기아차와 현대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비스가 이제 현대차를 지배를 하고요. 기아차가 모비스를 지배를 하고 현대차는 기아차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갔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게 되죠. 빙글빙글 돌게 돼서 이게 이제 순환 출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와 기타 금융 관련주 이런 거는 이제 밑단으로 내려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 3개축으로 돌아가는데 오너 일가의 지분을 보면은 이제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를 6.9% 갖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정의선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를 23%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장키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을 갖고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을 또 현대글로비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순환 출자 구조를 끊을 거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만 2018년도에 한번 우리가 시도를 했었죠. 현대모비스를 존속회사와 모듈과 AS를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누어서 요 이제 모듈과 AS 이게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받는 사업부인데 요거를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많으니까 합병을 통해서 그러면 모비스를 지배하게 되고 그럼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를 지배하게 되고 기아차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 구조를 그러면 대주주 일가로부터 모비스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소액주주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합병 비율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똑같은 사례가 이제 있었죠.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을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기획을 합병을 할 때, 이게 비율이 이제 대주주한테 유리하다 해가지고 이걸로 뭐 소송까지 가고 재판까지 가고 아주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똑같은 일이 현대차 그룹에서 발생을 해서 결국은 주총에서 부결이 돼서 이제 안 하는 걸로 다시 나왔죠. 다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안이 제일 깔끔합니다. 제일 깔끔해서 아마 다시 시도를 한다면 합병 비율을 좀 다시 재조정하는 안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불만을 갖는 거는 현대모비스의 주된 수익원이 이제 AS 부분의 마진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현대글로비스라 붙인다는 건 현대모비스 주주 입장에서는 왜 알짜 사업부를 이제 모비스 주주한테 사업부를 넘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그동안에 이제 모비스도 컸고 이제 글로비스도 컸는데 그래서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점점 높이면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계속 사업부를 키워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병 비율이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주식 수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현대글로비스 이번에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을 이제 상장을 하니까 그 지분을 또 활용을 하고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활용해서 현대모비스 지분 주식하고 수합할 수도 있겠죠. 깔끔하기는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합병하는 게 깔끔은 한데 이 방안은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나리오로 진행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방향은 결국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람이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내가 오너라면 이제 어떻게 할까가 중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따르는 이해관계자들 조정을 어떻게 할까.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상장된 그룹이 많아요. 현대차도 있고 소소하게는 현대차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작아요. 한 1% 수준 갖고 있고요. 기아차도 지분이 있지만 작아요. 전체적으로 그룹사가 다 올라오는데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철은 정몽구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왔죠.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지금 글로벌리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내연기관차하고 다른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은 탈 것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내연기관차 때 시장은 한 1,000조 정도를 받던 시장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그랬던 시장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서 탈 것으로 가면은 앞으로 치열한 치킨 게임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무려 10배를 성장하는 시장이 됩니다. 일경 시장을 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참여자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다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자율주행을 다 했다는 얘기죠. 애플도 자율주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구글도 하고 있고 아마존 뭐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결국 삼성전자나 이런 쪽도 다 자율주행 쪽에 붙어서 할 텐데 그러면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과 이쪽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기계 장치의 장점을 갖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합종 연행을 할 겁니다. 이런 합종 연행을 통해서 가치를 계속 높일 텐데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와 맞물려서 앞으로 끊임없이 의원을 확장할 기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저런 사업이 붙이는 것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 쭉 이렇게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각각의 지분 구조를 따져보면서 어차피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지배 구조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할지 그림을 아까 보여드린 이안처럼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그림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기업은 살짝 좀 수혜를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따져보면서 현대차 그룹의 관계사들을 보면은 좀 나름대로 또 팁 하나가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한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수소차 경쟁에서 꽤 앞단에 있는 그룹입니다. 꽤 앞단에서 나가고 있고요. 이 앞단에 나가고 있다는 거는 어느 날 그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이 이 기업에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전통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세크니컬 기업으로서 퍼밸류를 10배 이상을 잘 안 줬습니다. 대체적으로 7배에서 8배였는데 이게 어느 날 성장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가파른 상승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다시 모두에 돌아와서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투자 아이디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가장 많고 어쨌든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지배구조 회사의 정점에 있는 회사와 수합을 하든지 합병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횡보를 보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글로비스의 횡보가 가장 긴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가격 수준에 들어가서 좀 중장기적으로 25만 원 수준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한 16만 원 선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으면 좋은 투자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지주회사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라는 건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갑니다. 그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거는 투자자가 계속 팔로우업 하는 거죠.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글로비스라는 기업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곧이어서 3부에서는 이제 상담 시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